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입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안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 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제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선거가 끝난 지 5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까지 날짜조차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자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고동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인사로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거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